아버지, 요즘 누가 칠순잔치 같은 걸 해요? 그냥 꽃바구니나 받으세요. 그 한마디로 시작된 가족의 균열. 장남의 불참, 며느리의 침묵, 칠순잔치의 상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15 손녀가 혼자 들고 온 도시락 한 통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머니는 상속장을 다시 꺼냈고 장남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유산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끝까지 가면 알게 됩니다. 가족을 올린 진짜 유산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가을 햇살을 받으며 서 있습니다. 집안 대청마루에서는 이블레 여사가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올해 이른을 맞는 불례 여사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장조림을 젓가락으로 집어 맛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련님이 어릴 때 이것만 먹었는데. 불례 여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남 민수가 어릴 적 편식이 심해서 장조림만 골라 먹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때는 걱정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추억이 되었습니다. 불례 여사는 장조림 외에도 민수가 좋아하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무생채까지 차례로 만들어 냉장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불례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며칠 전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칠순잔치 정말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불례 여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작은 아들 명수는 벌써부터 식당 예약을 해놓고 메뉴까지 꼼꼼히 챙겨주었습니다. 막내딸 명희는 한복까지 새로 맞춰드리겠다며 재단사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큰아들 민수만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준비라니 뭘 준비하는 걸까? 불례 여사는 궁금했지만 굳이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깜짝 이벤트를 좋아했거든요. 생일 때마다 뭔가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놀라게 해주곤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수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잔칫날 입으실 옷이에요. 명수가 건넨 봉지 안에는 은은한 회색빛 한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불례 여사는 한복을 꺼내 들고 감탄했습니다. 저고리의 섬세한 자수와 치마의 우아한 주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쌌을까? 괜히 돈 쓰게 했네. 어머니 칠순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큰형은 뭐 준비한다고 하던가요? 명수의 질문에 불례 여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특별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말 안 하더구나. 아, 그래요? 큰형답네요. 항상 마지막에 뭔가 큰 걸 터뜨리잖아요. 명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찜찜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에도 연락이 뜸했는데 요즘 더 연락이 안 됐거든요. 며느리 진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수가 몇 번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어머니, 혹시 큰형이 최근에 연락했어요? 글쎄다, 한 보름 전에 메시지 한 번 보내고는. 불례 여사의 말에 명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칠순잔치를 며칠 앞두고 연락도 제대로 안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막내딸 명희가 딸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명희는 불례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잔칫날까지 감기 조심하세요. 괜찮다, 괜찮아. 그런데 민수는 언제 오나? 큰오빠요? 잔칫날에 바로 오겠다고 하던데요. 뭔가 준비한다며 비밀로 하고 있어요.
불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민수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자주 안부를 물어보는데 민수는 한 달 넘게 제대로 된 통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명희가 가져온 떡과 과일을 정리하면서 불례 여사는 문득 손녀 아린 생각이 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아린이는 요즘 공부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지만 올 때마다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학교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아린이는 잔치에 올 수 있을까? 당연히 오죠. 그 애가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명희의 말에 불례 여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린이만큼은 확실히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례 여사는 잠자리에 들기 전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라는 멘트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진경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도 연결되지 않자 불례 여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쁘겠지 뭐. 불례 여사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칠순잔치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장남의 연락이 이렇게 뜸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례 여사는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상상해 봤습니다. 오랜만에 북적거리는 집안,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민수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까지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손녀 아린이를 오랜만에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설렜습니다. 하지만 불례 여사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있을 충격적인 소식과 그 소식이 가져올 마음의 상처를 말입니다. 칠순잔치 당일 아침 불례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칠순을 축하하는 날,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불례 여사는 명수가 사준 회색 한복을 정성스럽게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오전 11시 예약해둔 식당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수와 그의 아내, 명희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친척들까지. 식당 안은 금세 북적거렸습니다. 불례 여사는 둥근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 모여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우세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려요. 친척 언니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불례 여사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2시가 되었지만 민수 가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수가 시계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큰형은 언제 오실까요?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아마 곧 올 거야. 뭔가 준비한다고 했잖아. 불례 여사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평소 시간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12시 30분이 되자 명희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경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전화를 안 받을까요? 친척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칠순잔치 주인공의 장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진경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명희의 핸드폰에 울린 메시지 알림음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명희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불례 여사의 물음에 명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는 급히 잡힌 골프 모임 때문에 참석이 어렵습니다. 대신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메시지를 읽어주자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불례 여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칠순잔치보다 골프가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명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참으려 했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명희는 물잔을 내리치듯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튀어서 한복 소매를 적셨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속삭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님 칠순인데 골프라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가 뭔지도 모르나 봐. 장남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불례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목이 메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에게서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교복을 입은 아린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할머니를 보는 반가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아린아. 불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손녀의 모습이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아린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칠순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아린의 말에 불례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남은 골프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중학생인 손녀는 도시락까지 준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언제 도시락을? 외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 좋아하실 만한 반찬들로 준비했어요. 아리는 도시락 가방에서 정갈하게 싸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2단짜리 도시락통에는 색색깔의 반찬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명수와 명희는 아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조카가 이렇게 할머니를 생각하는데 정작 아버지인 민수는 골프 때문에 오지 못한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린을 칭찬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저 아이 참 착하네. 부모는 안 왔는데 딸은 저렇게 효성스럽고. 불례 여사는 아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던 가슴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린이가 최고구나. 아린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할머니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례 여사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남의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아린이 도시락을 펼치자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란 달걀말이, 윤기가 흐르는 잡채, 고소한 멸치볶음, 그리고 상큼한 무생채까지. 색깔별로 구분해서 담은 모습이 마치 작은 작품 같았습니다. 아린아, 내가 언제 이런 걸 다 만들었니? 불례 여사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5살 손녀가 할머니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준비했어요. 외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만들었거든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잡채도 넣었어요. 아리는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어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당면이 투명하게 익어서 각종 채소들과 어우러진 모습이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였습니다. 우리 아린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불례 여사는 젓가락을 들어 잡채를 맛보았습니다. 간이 딱 맞았고 당면도 쫄깃했습니다.
아린이의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아린의 도시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온 것이 놀라웠습니다. 아린아, 너 혼자 다 만든 거야? 큰 고모가 물어보자 아린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할머니 칠순이니까 특별히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아린의 말에 식당 안 분위기가 훈훈해졌습니다. 민수의 부재로 얼어붙었던 공기가 아린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인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명수는 아린의 도시락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조카는 이렇게까지 할머니를 생각하는데 정작 아버지인 형은 골프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린아, 아빠는 뭐라고 하던? 명수의 질문에 아린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바쁘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할머니 칠순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린의 대답에는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결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표현한 것입니다. 불례 여사는 아린의 달걀말이를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서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우리 아린이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사실 달걀말이 만들 때 좀 어려웠거든요. 아린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불례 여사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명희는 아린의 도시락을 보며 민수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은 이렇게 효성스러운데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는 뭐라고 했어, 아린아? 엄마는 아빠 따라가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학교도 있고 해서 혼자 왔어요. 아린의 말에 친척들 사이에서 또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골프를 간 것은 분명하고 딸만 혼자 할머니 칠순잔치에 온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뭘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이가 부모보다 더 어른스럽네. 친척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아린은 의연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상처받지 않도록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불례 여사는 아린의 멸치볶음을 맛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다. 어떻게 만들었어? 멸치를 먼저 바삭하게 볶고요. 그 다음에 마늘이랑 고추를 넣어서 볶았어요. 설탕하고 간장으로 간을 맞췄고요. 아린이 자세히 설명하자 불례 여사는 기특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아린이가 진짜 요리사가 될 수 있겠네. 할머니가 좋아하시면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아린의 말에 불례 여사는 아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만져지는 손녀의 머리카락이 부드러웠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민수의 부재로 시작된 충격과 실망감이 아린의 정성으로 인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아린의 효심을 칭찬하며 불례 여사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불례 여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남의 배신감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린이 있어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린은 마지막으로 무생채를 할머니께 권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상큼해서 입가심에 좋아요. 고맙다, 우리 아린아. 불례 여사는 무생채를 먹으며 아린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아들은 실망시켰지만 손녀는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칠순잔치는 아린의 도시락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사온 음식이 아닌 손녀의 정성이 담긴 진짜 사랑의 밥상이었습니다.
칠순잔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불례 여사는 여전히 민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골프 때문에 어머니의 칠순잔치를 빠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 곰곰 생각해봐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옆집 할머니인 박순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불례야, 잠깐 얘기 좀 할까?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불례 여사는 차를 끓여내오며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순자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망설이듯 입을 열었습니다. 불례야, 내 큰아들 얘기인데. 혹시 들었어? 무슨 얘기? 불례 여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순자 씨의 표정을 보니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웃 김신에서 들은 건데 내 큰아들 부부가 칠순잔치 당일에 해외 골프 여행을 갔다더라. 해외요? 불례 여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단순히 골프 모임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외여행이라니요. 그게 다가 아니야. 김신의 딸이 그 골프장에서 일하는데 내 큰아들 부부가 아주 호화롭게 놀더래. 그것도 회사 접대 차 말이야. 순자 씨의 말에 불례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사 접대라면 미리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미안한데 이거 보여줄까 말까 고민했어. 순자 씨는 핸드폰을 꺼내서 불례 여사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민수의 SNS 계정이 떠 있었습니다. 불례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수와 진경이 고급 리조트 수영장 옆에서 칵테일을 들고 찍은 셀카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칠순잔치 대신 택한 자유. 힐링이 최고입니다. 불례 여사는 핸드폰을 보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칠순잔치를 대신 택한 자유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자신들에게 짐이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럴 수가. 불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급하게 잡힌 골프 모임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해외여행이었던 것입니다. 불례야, 정말 미안해.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게 맞나 싶었는데. 순자 씨도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랜 이웃으로서 불례 여사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고마워. 알려줘서. 불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순자 씨가 돌아간 후 불례 여사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를 키우면서 들인 정성과 사랑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밤새워 간병했던 일, 학비를 대느라 고생했던 일, 결혼할 때 집까지 사주었던 일까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불례 여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을 기르면서 부족했던 점이 있었나 돌이켜봤지만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에게는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명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불례 여사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명수는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큰형 때문이세요? 혹시 뭔가 들으셨나요? 명수의 물음에 불례 여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가 보여준 사진과 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명수는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큰형이 그랬다고요? 정말요? 응, 직접 봤어. 명수는 당장이라도 민수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형제간의 다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큰형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인데. 불례 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불례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SNS 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칠순잔치 대신 택한 자유라는 표현이 특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불례 여사는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오래전에 써두었던 유언장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대략적으로 메모해둔 종이가 있었습니다. 찾고 보니 장남 민수에게 가장 많은 몫을 주도록 적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장남이 제사를 모시고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그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칠순잔치조차 귀찮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불례 여사는 그 종이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난 후 불례 여사는 명수가 집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던 명수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명수가 건넨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불례 여사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무엇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몇 년 전에 대략적으로 작성해둔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아, 그거. 그냥 메모 같은 거야. 불례 여사는 얼른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명수는 이미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메모요? 무슨 메모인데요? 칠순이 지나면 너희들에게 나눠줄 것들을 정리해둔 거란다. 불례 여사의 말에 명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벌써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어머니, 아직 그런 걸 생각하실 때가 아니에요. 아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그런데 불례 여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민수의 행동을 겪고 나서 마음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요? 마음이 바뀌었단다. 불례 여사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수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마침 진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수의 아내인 진경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경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색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경아. 무슨 일이니? 그게, 어머니, 칠순잔치는 취소된 거나 다름없는데 상속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하시는 거죠? 진경의 말에 불례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칠순잔치를 빠져놓고도 상속에 대해서만 물어보다니 이런 뻔뻔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속이라니? 아, 예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재산 정리하신다고. 진경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민수와 상의해서 전화한 것 같았습니다. 불례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겠구나. 다시 생각해 보신다고요? 무슨 뜻이세요? 진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예상과 다른 대답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야.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지. 어머니, 설마 칠순잔치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죠?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불례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해외 골프 여행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다니요. 네, 정말 급하게 잡힌 일정이었어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경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불례 여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불례 여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수는 어머니와 진경의 통화 내용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형수가 뭐라고 했어요? 상속 얘기를 하더구나. 상속이요? 칠순잔치는 빠져놓고 상속 얘기를 해요? 명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과 형수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본다고 했어. 불례 여사의 말에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큰형은 너무했어요. 그날 저녁 불례 여사는 혼자 조용히 산책을 나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수에 대한 실망감과 진경의 뻔뻔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아린을 만났습니다. 아린은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린은 불례 여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불례 여사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린아, 학원에서 오는 길이구나. 네, 수학학원 다녀왔어요. 할머니는 산책하세요? 응, 머리도 좀 식힐 겸. 불례 여사와 아린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린은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린의 세심한 관찰력에 불례 여사는 놀랐습니다. 15살 아이가 어른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읽다니요. 아니다.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혹시 아빠 때문이에요? 아린의 직설적인 질문에 불례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린도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린아, 할머니, 저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상처받으시는 게 제일 속상해요. 아린의 진심 어린 말에 불례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녀의 따뜻한 마음이 상처받은 가슴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린이가 있어서 할머니는 괜찮아. 불례 여사는 아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요. 아린과의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불례 여사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손녀와의 대화를 통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불례 여사는 오래된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을 정해야겠구나. 불례 여사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예전에 작성했던 초안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장남에게 가장 많은 몫을 주려던 계획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대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준 사람들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불례 여사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가족 식사를 한 번 더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명수와 명희는 흔쾌히 응했지만 민수는 처음에 바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시간을 내봐라. 명희가 민수를 설득한 끝에 겨우 시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가 상속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서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약속 당일 불례 여사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장조림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아들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6시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수와 그의 아내, 명희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마지막에 민수와 진경이 도착했습니다.
아린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칠순잔치를 빠진 일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있는 것 같았지만 직접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진경은 더욱 어색해했습니다.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상속 얘기를 꺼낸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앉아라. 블레 여사는 가족들을 둥근 테이블에 앉게 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장조림을 먹으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언제 상속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명수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말했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블레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블레 여사에게 집중됐습니다. 특히 민수와 진경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상속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한다. 블레 여사의 말에 테이블 위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젓가락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블레 여사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라. 블레 여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한테는 이미 충분히 해줬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과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집도 사줬고, 차도 사줬고, 사업할 때 미천도 대줬다.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많이 해줬어. 블레 여사의 말에 민수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머니 칠순잔치를 골프 때문에 빠진 것은 정말 실망스러웠다. 어머니, 그건 변명하지 마라. 다 알고 있다. 블레 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진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속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명수야, 명희야. 블레 여사는 작은 아들과 막내딸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항상 곁에 있어줬다. 어머니가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정말 고맙다. 명수와 명희는 어머니의 말에 울컥했습니다. 내 재산은 너희 둘이 절반씩 나눠 가져라. 명수와 명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장남이 가장 많이 받는 것이 관례였는데 완전히 다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나. 블레 여사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리는 할머니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너에게는 할머니 이름으로 교육기금을 만들어뒀단다.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아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블레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회에 돌리마.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할 생각이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민수와 진경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진경이 급하게 말했지만 블레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변경할 생각 없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리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블레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상속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블레 여사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블레 여사의 상속 발표가 끝난 후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진경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반면 명수와 명희는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뜻을 따르겠습니다. 명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록 예상보다 많은 몫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보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엄마가 결정하신 것이니까 존중할게요. 명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상속 문제보다는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경이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민수 오빠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다고? 불례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칠순잔치는 왜 빠졌지? 그것도 골프 때문에? 진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드디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불례 여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다. 이미 상처는 다 받았어. 아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할머니 사이의 갈등이 마음 아팠지만 할머니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린이 조용히 물어보자 불례 여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 우리 아린이가 있어서. 이 말에 민수는 더욱 찔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보다 할머니를 더 잘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진경은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잘한다고? 불례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0평생 살아왔는데 앞으로가 얼마나 남았겠니? 이제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내고 싶어. 불례 여사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칠애나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명수는 형의 처지가 안쓰러웠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형도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후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하니? 불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애를 써서 키웠는데 그런 걸 다 잊고 골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아들을 어떻게 믿겠니?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15살 아이가 어른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불례 여사는 아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다. 우리 아린이 말이 맞아. 마음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진짜로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내 결정을 받아들여라. 그게 진짜 효도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더 이상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뜻을 따르겠습니다. 진경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불례 여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편하게 살고 싶다. 눈치 보지 않고 억지로 맞춰주지 않고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겠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스트레스나 상처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리는 할머니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명수와 명희도 어머니의 편에 섰습니다. 비록 형이 서운하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돌아서 버렸고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불례 여사는 그날 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답답함과 서운함을 모두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불례 여사는 자신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고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할 절차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명수와 명희는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평소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돌아가며 찾아뵈었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아리는 학교가 끝나면 종종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숙제를 하거나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례 여사에게는 손녀와 보내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요리 실습을 했어요. 아린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만들었는데? 떡볶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양념을 만들었더니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아린이가 정말 요리에 재능이 있나 보구나. 불례 여사는 흐뭇하게 웃으며 아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요리사가 되면 할머니 전용 레스토랑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할머니가 첫 번째 손님이 되겠네. 할머니와 손녀는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불례 여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어머니의 결정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진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속에서 제외된 것보다는 가족 관계가 틀어진 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했나? 진경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돌이켜보니 정말 잘못했어. 민수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칠순잔치보다 골프를 선택한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SNS에 올린 것까지 모든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우리 아린이라도 할머니를 잘 모시는 게 다행이야. 민수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보다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아린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민수구나. 무슨 일이니? 불례 여사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민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상속 결정이 바뀌는 건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상속은 상관없어요. 그냥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었어요. 민수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어요. 불례 여사는 아들의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직도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알겠다. 그런 마음이면 됐어.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아린이랑 함께 뵐게요. 진경이도 같이요. 그래라. 불례 여사는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관계를 아예 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민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진경도 어색하게나마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이제. 불례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린이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우리 아린이가 제일 보고 싶었어.
불례 여사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가족들은 조용히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아린이 도시락을 꺼내자 불례 여사는 웃었습니다. 또 만들어 왔구나? 네, 이번에는 새로운 메뉴도 있어요. 아린의 도시락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불례 여사는 하나하나 맛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아린을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린아, 내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다. 민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도 할머니께 잘해주세요. 아린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불례 여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자주 와라. 네, 어머니. 자주 올게요. 민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불례 여사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속 문제로 한바탕 풍파가 있었지만 결국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린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손녀의 순수한 사랑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고 가족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불례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이어진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상속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든 가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형식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달은 따뜻한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